데일리 드로잉의 임씨입니다. 오늘은 건물 그리기 동영상 처음 시작편인 대문 그리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걸 그리게 되고 좀 재미있다면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러가지 대문들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그 구조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디자인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알찬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뭐 한번 그려봐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문은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만, 여러분들이 골목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문은 직사각형의 대문인데 좀 넓은 모양의 대문이 많아요. 뭐냐면 위로 길쭉한 게 아니라 좌우로 길쭉한 대문이겠죠. 먼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직사각형을 자신 있게 그리세요. 선은 언제나 휘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것도 괜찮아요. 부조한 거는 좀 그렇지만 튀어나온 건 상관없어요. 제가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게 한 짝이 아니라 양쪽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지점을 잡아서 직선으로 내려주면 되겠죠. 자, 대문 두 짝이 완성되었습니다. 벌써 여러분은 거의 다 한 50%는 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점은 이 왼쪽의 대문과 오른쪽의 대문의 모양은 얼추 비슷해요. 지나가면서 보면 알겠지만 양쪽이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살짝은 아주 달라요. 아주 다른 건 아니고 약간 다르지만 그 구조와 기능 뭐 이런 게 조금씩 다른 거니까는, 우선 이 대문이 이런 직사각형으로 찍어서 나오는 공상품이 아니에요. 부품을 모아서 조립해서 대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지금 손이 되게 미끄러워요. 핸드크림 발랐더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철 프레임이에요. 그 길다란 철골인데 이 철골을 하나하나 좌우 이렇게 놔두고 위, 아래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뭐 나사로 박든지 용접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립해서 네모난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레임 가운데 좀 더 넓은 프레임 철골을 넣어서 지지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형태가 대문의 한 짝이에요. 한 짝. 그리고 이 반대편도 똑같이.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간격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쓰면 좋은데 그냥 그릴 때는 즐겁게 그리세요. 이거 그린 거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 왼쪽 대문과 오른쪽 대문은 조금 다르다고 했으니까는 이거 우선 왼쪽 먼저 그리면서 다음에 오른쪽 다른 부분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대문의 위아래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여기에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면서 대문의 디자인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뭐냐면 이 위쪽에 뭐 꽃무늬가 들어간다거나 뭐 격자가 들어간다거나 뭐 동물, 용, 뭐 사슴, 유니콘이 날아다니는 뭐 별의별 걸 다 집어넣으면 각자 되게 다양한 대문들이 완성이 돼요. 하지만 저희가 그려야 될 아주 기본적인 대문의 모습은, 교도소 감옥에 보면 그 쇠창살 있잖아요. 창살. 그 창살들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대문이 거의 한 10에 한 10가구 중에서 8가구는 거의 이런 대문을 써요. 뭐 가격이 싸다거나 아니면 뭐 기능이 뭐 가격 대비 뭐 괜찮다거나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쇠창살이 들어간 디테일이 들어간 대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쇠창살을 그려볼게요. 아주 촘촘하게 그려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귀찮으니까. 적당선에서 타협하는 게 항상 좋아요. 그리고 선 연습은 이럴 때 하세요. 따로 뭐 연습장에다가 선 연습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재미도 없고 하다 보면 질리고 짜증내고 이러니까 이런 거 그릴 때 그냥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자, 이 간격으로 보이시죠? 이 간격으로 차르르르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뭐 포토샵이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컨트롤 C, VVV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어차피 지금 펜으로 그리는 걸 선택했으니 이런 건 다 감수하셔야 돼요. 자, 지금 왜 이거 옆에다가 작은 가로선을 그은지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선만 계속 그리다 보면은 짝이 안 맞고 마지막에 하나가 남는 경우가 생겨요. 보시면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리면 내가 지금 선을 몇 개까지, 쇠창살을 몇 개 그린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하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이게 이렇게 짝이 맞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혹시나 헷갈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나중에 여기 색칠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끝에는 되게 빈약하게 됐죠. 여기 공간보다 여기가 뭐 좁다 이러는데 이런 거 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언제나 말했지만 편하게 그리세요.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그렸으면 아래도 똑같이 그려주겠죠. 자, 갑니다. 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펜화 이거 시작하면은 선 연습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리면서 연습 진짜 많이 할 건데 하루에도 수백 번을 그릴 건데. 자, 됐습니다. 좀 어설프긴 하지만 대문의 한쪽이 완성이 됐어요. 이 대문은 그냥 고정된 의미로서의 대문이에요. 나중에 뭐 이삿짐 나르거나 큰 가구들 들어갈 때나 이 대문은, 왼쪽 대문이 열리는 거지. 365일 중에서 한 300일 넘게는 이 대문은 굳건하게 닫혀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이 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끝을 내고, 그리고 365일 중에서 365일 열리고 닫히는 이 오른쪽 대문을 그려볼게요. 이 길다란 프레임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열리는 게 아니라 이 프레임 안에 들어있는 문짝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문짝도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릴게요. 똑같이 대문을 그렸던 대문의 상하 좌우 프레임을 만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려주세요. 자, 프레임 안에 문짝의 틀이 그려진 거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문짝의 위아래를 나눠주는 부분을 그렸어요. 그리고 똑같아요. 이제는 똑같이 쇠창살. 말했죠. 펜하고 시작하면은 선 징하게 써야 돼요. 진짜 너무 두껍다. 근데 뭐 두꺼워도 괜찮아요. 얇다고 뭐 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똑같이. 점점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쇠창살을 몇 개 그린 건가? 이 짝이 맞나? 안 맞으면 어쩌지? 안 맞으면 뭘 어째요? 안 맞는 거죠. 너무 그림에 연연하지 마세요. 좀 뭔가 어설프긴 해도 만들어졌어요. 문짝이 완성됐으니까는 문짝에 대한 디테일들을 이제 넣어줘야겠죠. 디테일 들어갈게요. 대문인데 허전하죠. 대문에 손잡이가 없어서 허전한 거예요. 손잡이를 그려줄게요. 여기서 또 이런 대문인데 손잡이 모양도 수십 개가 넘어요. 여기서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Z자도 있고 디귿자도 있고 니은자도 있고 뭐 용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아주 그냥 뭐 여기 앞으로 튀어나온 거 입체적으로 생긴 대문들도 있고 별의별 게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만 바꿔주면은 또 다른 모양의 대문이나 다른 모양의 건물이나 다른 모양의 펜션이나 다른 모양의 아파트나 이런 것들로 되게 다 바뀌어요.
결국에는 기본에 대한 모형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응용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림도 이해를 하고 그릴 수 있어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동그라미 손잡이를 그려볼게요. 이쪽 정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쪽 라인들에 있어요. 몰려 있어요. 눈, 코, 입이 몰려 있는 것처럼. 그렸어요. 그리고 한 번 더 그려줄게요. 이거 원 그릴 때 애진간 맞춰주는 게 좋은데 어긋나도 역시나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도 똑같이. 자, 손잡이가 그려졌어요. 손잡이가 그려졌으니까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이쪽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열쇠가 들어가는 열쇠 구멍이 있어야 돼요. 보통 한 이 정도? 아니면 여기다도 있고 아무 때나 편한 데다 그려도 돼요. 우리는 그냥 좀 더 넓은 공간이 여기다 그릴게요. 그냥 큰 그림도 아니고 뭐 현미경 보고 그리는 것도 아니니까 아 여기가 열쇠 구멍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시만 해두는 거라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때문에 문짝이 다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짝들을 잡아주고 있는 기둥들까지 그려주는 게 맞겠죠? 보통은 이런 양쪽 끝에 있는 프레임에 쇠로 된 봉이 들어가요. 이 봉이 들어가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가는 거겠죠? 자, 봉을 그렸어요. 여기도 봉을 그리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문의 밑에는 약간의 공간만 띄워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공간이 아예 없으면 대문이 열리고 닫히면서 밑에 벽을, 바닥을 긁어버리겠죠. 그러면 스무스하게 열린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살짝 공간을 띄워준다고 생각하세요. 요렇게. 여기도 똑같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자, 바닥 그려볼게요. 대문 바닥. 됐죠? 공간이 살짝 있어요. 대문과 바닥에는. 그런데 이 대문과 바닥 사이에 있는 한 가지 물체가 있어요. 특히 이 딱 정 가운데. 뭘까요? 보면은 대문이 앞으로 확 휙 열리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틀이. 이 고정 버팀목? 뭐 아무튼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표현해줘야 될 거는 굳이 안 해줘도 돼요. 아무튼. 근데 이런 디테일이 있다는 건 알아두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이 문짝이 있잖아요. 이 문짝이 여기와 이 프레임과 딱 맞아요. 딱 맞는데 열리고 닫히는 건데 이게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끔 또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막아주는 철판 같은 게 있어요. 삼각형으로.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디테일도 있다 이런 것만 우선 알아두면은 좋아요. 뭐 몰라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벽을 그릴게요. 벽은 대문과 대문 이 틀 사이에 거의 붙어 있어요. 거의 붙어 있는데 살짝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역시나 뭐 휘었다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휘으니까. 자대고 그리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누가 똑바로 그리거나 이러는 거는 힘들어요. 그런 경지까지 오르려면은 여러분 되게 많이 노력하셔야 되니까는 우선은 즐기게 해요. 기둥을 그릴게요. 기둥도 직사각형으로 길쭉하게. 자, 기둥 그려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 옆에 벽과 딱 고정이 돼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정확한 구조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된다. 대충 이렇게 어렴풋하게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봉을 여기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봉에서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겠죠.
진짜 건축과를 갔었어야 되나? 이렇게 그렸으면은 이제 기둥의 디테일 넣어줄게요. 기둥의 디테일은 이런 민무늬 기둥이거나 아니면 뭐 세모 기둥이거나 네모 기둥, 뭐 육각형, 오각형 뭐 이런 것도 있고 기둥에다가 타일을 어떤 거를 붙이는 거에 따라서 또 모양이 달라져요. 보면은 타일도 되게 다양한데 촘촘한 그 격자문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목 돌 때 쓰는 그런 연습장 같은 그런 격자무늬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세로 비스듬하게 근데 대부분 많이 쓰는 건 가로로 된 타일인데 좀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이 간격으로 똑같이 또 그려주세요. 이거 이렇게 대충 잡다 보면은 마지막에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안 맞아도 냅두세요. 그냥 그런 거는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좀 느낌 나죠? 혼자 나나? 아무튼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기둥도 그랬으니까 왼쪽도 모양은 똑같아요. 대신에 자 이렇게 됐죠? 완벽해요, 완벽해. 완벽한데 기둥이 있으면은 기둥만 또 덩그러니 있진 않잖아요. 사실 뭐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대문을 설치했는데 대문만 이렇게 있진 않고 대문에 있는 기둥 옆에는 벽이 있겠죠. 역시나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사생활 보호를 한다거나 아무튼 뭐 다양한 의미로든 벽이 있는데 이 벽을 그려줄게요. 기둥 옆에 있는 데에서 이렇게 나가요. 지금 왜 이거는 이렇게 대충 그리냐면 벽은 나중에 또 따로 설명할게요. 벽에 디테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벽돌은 어떤 것들을 쓰는지 그렇기 때문에 벽의 모양은 따로 한번 빼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렇게 기둥 옆에 벽이 있다는 것만 알아둘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여기도 똑같이 되게 골목길에서 많이 보던 그런 대문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살짝 부족하죠. 왜 부족하냐면은 이 대문이 있으면 보통은 이 대문 위에 대문의 지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달려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려줄게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돌 같은 걸 하나 더 얹힌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좁다. 그럼 벽돌 하나 더 쌓아줘도 돼요. 같은 크기면 좀 식상하니까 작은 크기로 하나 더 쌓아줄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이어요. 공간 남았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한 번 더 칠하면 되니까. 뭐 실제로 건축하는 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실제로 건물 지으면서 이러면은 큰일 나는데 저희는 그림에서 저희가 그리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기둥 이쪽이 살짝 나왔다 싶으면은 여기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쪽도 좀 더 나오게 해주세요. 맞춰주는 게 재밌잖아요. 높이를 이 정도로 할게요. 됐어요. 오, 됐어요. 이제 느낌 나죠? 근데 여기도 너무 허전해요. 여기도 타일 정도 박아줬는데 여기도 뭐 하나 넣어주는 게 좀 센스 있겠죠? 그때 보면은 골목길에서 좀 많이 보이는 문양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요. 내려오고 오목하게 들어가고
이런 거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골목길 보면은. 근데 이거 하나만 있어도 또 허전하다. 한 번 더 그려주세요. 간격 좀 생각해서 쭉 됐죠? 또 허전하다. 허전하면 한 번 더 그려주세요. 근데 귀찮으니까 우린 여기서 이대로 마무리하게요. 그리고 대문의 전체적인 이제 구성 요소들은 대충 다 그렸는데 자잘한 디테일 같은 걸 한 번 더 추가할게요. 그래야지 조금 더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뭐가 빠졌을까나 보면은 밤에 대문을 갈 때 열쇠를 구멍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가로등. 가로등이 아니라 전등. 전등 같은 거 하나 달아줘야 돼요. 뭐 여기 외부에 이런 데 달려있다거나 이쪽에 달려있는데 보통은 이 가운데 있는 부분에서 전등을 달아주거든요. 자, 전등도 그냥 전등을 다는 게 아니라 이런 판때기나 뭐 벽돌이라든지 그런 걸 받치고 그 위에 전구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들이 많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작은 판 같은 거, 밑판 같은 거 하나 깔아준다 생각하고 둥그런 형식의 반원으로 된 전구를 달아줄게요. 짠. 됐어요.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안에 뭐 전구가 뭐 필라멘트든지 LED든지 뭐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됐고 또 우편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어디다 꼽아줘야 될까나 보통 우체통이 없을 때는 이런 벽 기둥 틈 사이나 이런 창틀 사이에다가 아저씨들이 이렇게 꼽아주고 왔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우체통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우체통은 이쪽에다가 설치를 할게요. 이 정도 높이에다가 네모 편지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편지가 들어있는지 보이는 투명한 우체통 여기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비둘기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하나 그려주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집에 계십니까? 물어보는 인터폰 맞나? 초인종? 인터폰? 아무튼 밖에다 하나 그려줄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가 있어야지 이거 누르면 찌 뭐 소리 나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통 여기 뭐 인터폰 스피커 상호 이렇게 돼 있고 동그라미를 빗겨 나가서 이런 모양의 자 이거는 한 번 더 그려주고 이렇게 대문 모양 대충 완성됐죠. 여기가 끝이 아니긴 해요. 왜냐면 이 대문과 이 대문 사이에 하나로 합쳐진 게 아니라 틈이 있어요. 완벽히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선 따라서 살짝 틈. 약간 좀 진하면 선이 진하면 일반 선들 사이에서는 경계선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면은. 근데 여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또 어디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 틀과 이 문짝은 또 떨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그리고 어차피 이건 벽은 나중에 디테일 넣을 거지만 보통은 층층이 쌓아 올라가는 벽돌, 붉은색 벽돌 많이 사용해요. 자, 선 연습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같은 간격으로 벽돌 뭐 크기는 표준 크기로
거의 통일되다시피 하니까는 근데 건물 그리면서 벽돌 그리는 게 제일 싫어요. 됐죠? 이것도 디테일 가면 진짜 짱나는데 벽돌 크기가 뭐 같은 크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어긋나게 이걸 다 하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완전 짱나요. 그래서 이거 그릴 때는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노가다를 하고 있구나. 컴퓨터였으면 되게 컨트롤 C, V 하면 되게 편하게 할 건데 내가 이걸 꼭 이렇게까지 그려야 되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드는데 결국엔 그런 생각하면서 다 그리고 있어요. 여기서 물론 다 그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지금 녹화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다가 되게 잠 올 거예요. 이게 벽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벽도 똑같이 그려야겠죠. 지금 자세가 되게 어정쩡하게 하고 있는 거라 자 여기도 똑같이 사인펜 좀 쓸게요. 이거 칠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여백을 남겨줘도 되고 아니면 온몸으로 다 칠해줘도 돼요. 이렇게. 근데 남겨주는 게 훨씬 예쁘긴 해요, 살짝. 됐죠? 이 끝에 남은 거는 얇은 펜으로 좀 채워주면 돼요. 여기도 똑같이. 진짜 헷갈려요, 이게.
마지막. 완전히 다 검정색으로 칠하는 것보다 이렇게 흰색을 남겨주는 게 좀 더 예뻐 보이거든요. 보면은. 자, 대문 완성됐어요. 근데 여기도 좀 허전하니까 채워볼게요, 한번. 다시 말하지만 선 연습은 이런 거 채울 때. 됐죠. 패너가 시간이 되게 많이 오래 걸려요, 이게. 왜냐면 이런 거 하나씩 손으로 채우다 보면은 진짜 하염없이 시간이 가요. 더더군다나 제가 손이 빠른 것도 아니고 느그작 그리는 사람이라 진짜 잘못 고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재밌긴 해요, 페나가. 여기까지 한 번 더 그려볼게요. 힘 빼고 그려야 되는데 지금 추워서 손에 힘이 꽉 들어가 있어요. 펜이 미끄러우니까 안 미끄러지려고 더 잡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되면 됐어요, 이제. 벽돌도 이렇게 칠하면은 손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런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벽도 됐고, 보통 이제 여기 보면은 도로 여기 위에 들어가는 이제 1층, 그 다음에 간격 이렇게 돼 있고 또 들어가는 2층, 뭐 이런 식으로 집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쪽에는 나무, 뭐 특히 집에 보면 감나무 같은 거 되게 많이 키우잖아요. 보면은 나무도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라
주색으로 막 있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골목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대문을 완성한 거예요. 벽돌까지만 더 추가를 해주고 벽에 대한 디테일만 더 신경 쓰면은 이거 하나로만 해도 뭐 재밌는 그림이 되고, 이 벽돌들이나 이 여기 있는 타일들, 여기 있는 틈 사이들, 여기를 색칠하게 되면 컬러링북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대문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배워봤는데, 생각할 점은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이런 대문들을 관찰을 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아, 저런 모양이고 저긴 저렇게 작동할 것 같고 여기에 이렇게 드는 게 붙어 있구나. 여기에 이쪽 동네에 가보니까는 이쪽에 보니까 도시가스 배관이 나와 있다거나 계량기가 붙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디테일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아 이렇게 관찰하는구나, 이렇게 그리는구나,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실천해보고 돌아다니면서 관찰해보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만의 보는 눈과 그리는 스타일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 전에는 즐겨서 그리는 그런 자기 마음이나 노력하는 자세,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걸 보면서 나도 그릴 수 있겠다, 재미있겠다,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들었다면 저는 이 동영상이 되게 성공한 거라 생각하고, 그게 아니면 제가 좀 더 노력해서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간편하게 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죠. 오늘 우선은 대문 그리기고, 다음엔 담벼락이나 1층 부분 이런 것까지 그리는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해요.